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즉 2025년도부터 무섭게 오를 수 있는 대표 산업인 원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니즈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러시아의 국영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 경유에서 나가는 천연가스 수송이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급이 중단될 계획입니다. 약 50년 만에 중단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2019년도에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다가오는 12월 31일에 완료가 되는 건데 실제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에 대한 이용 대가로 연간 최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벌고 있는 게 맞지만 이 가스관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연장할 의향이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연장되지 않아서 가스관이 멈추게 되면은 2025년도 유럽과 튀르키예로 공급하던 가스에 대한 수출이 약 20%나 감소될 예정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축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도 있고 이제 2025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울 텐데 그때부터 가스 수출 자체가 20%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 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 대한 이 가스에 대한 수입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 천연가스의 8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즉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자립 중요도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투자하고 가장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원전이죠.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독립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수원 사장이 지난 3일에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컴팩트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확대 흐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싶은 기업들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계속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원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원전에 대한 사용량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50년도까지 약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전력에 대한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AI 모두 다 AI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석탄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정책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핵심적인 에너지가 바로 원전 수출과 원전에 대한 연료 공급을 위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도 원자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도 원자력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커졌어야 되는 산업인데 영국의 연구진은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섬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로 이어진 원전의 사고들로 인해서 피해가 다소 과장된 것도 맞고 그에 따른 공포감이 과대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건설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영국 기준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이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약 100만 분의 1이고요.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분의 29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으로 인해서 사고 날 확률보다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사고 날 확률이 약 29배가 높습니다. 물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폭발했을 때 이 문제가 인명사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지만 이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섬이나 후쿠시마에 대한 원전 사고가 워낙 파급력이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포감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1960년대 매년 최대 60%였던 원전의 발전 증가율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약 10에서 15%까지 떨어졌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약 1에서 2%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성장률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국가들의 전력 부분에서 원전 비중이 약 3분의 1씩, 즉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지금의 2배 이상이 전부 다 원전 에너지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그런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생산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원전 가동을 멈췄었던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에 대한 발전 비율을 약 20%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전에 원전 전력 공급에 대한 비율이 약 30%였지만 2022년도 원전 비율이 약 5.5%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멈췄던 원전들을 거의 다 재가동을 시키면서 가동되는 원전이 약 13기까지 늘어난 게 맞지만 원전에 대한 비율을 20%까지 맞추려면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사용량, 전력을 이용하는 비중이나 거기에 적용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즉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 원자력에 대한 발전 비율을 20%까지 유지하려면 원전이 지어진 데 최소 10에서 15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 산업성은 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그리고 탈탄소와 전력 안전 공급의 필수 전원으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이슈죠. 바로 네덜란드에서 원자력에 대한 건설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3파전이 체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초기 자금으로만 약 1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5,80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민간 투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 자체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체코 원전처럼 최소 2기에서 그 이상까지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 네덜란드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두 국가도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원전 공사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의 한수원 자체가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방문했죠. 네덜란드 정부의 사절단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방한을 해서 국내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 탐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양국이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MOU도 체결했고요. 이번 방안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인프라랑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급에 대한 능력들, 그리고 가격 단가, 기술력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네덜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 모멘텀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인 네덜란드의 방안, 그리고 지난해 MOU 체결 등을 통한 한국의 원전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고객사로 뽑지 않았었던 동남아시아 분야도 이제 원전 개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자원부군인 인도네시아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을 추진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이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늦게 늦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발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괜히 원전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력 발전을 포함해서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2022년도 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약 200억 달러를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기후 특사는 향후 15년 동안 7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구축을 예정하고 있고요. 국제 투자자들에게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즉 국내 원전 산업과 원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원전 산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체코에 대한 문제였죠. 이 문제도 사실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체코 원전 건설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가격만 저렴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원전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너네가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있었는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체코의 정부가 국가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체코의 이 당국 관계자가 언급을 합니다. 체코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한 손에 발목을 잡았던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지난달 4일 한미 원전 수출 관련 MOU 체결을 통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원전 본 계약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도 3월입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그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K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2025년도 3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원자력의 전기 부분 인증서인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서를 취득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국내 수배 전반 관급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부터 해외 원전 설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현지에 법인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2025년도 미국에서 폭발하는 시장의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분야 중에서 원자력 분야나 혹은 AI 배전선 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